첫 번째 먼저 고대 기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대 기출이요. 고대 기출 한번 보시죠. 고대 기출 문법 파트입니다. 고대 문법 파트가 작년도까지는 10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한 4, 5년 전까지는 어휘, 문법, 논리, 독해 딱 전형적으로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휘가 사라져버리고요. 문법이 또 작년에 사라졌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휘와 문법이 사라졌으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굽니까? 뭐 어휘과 교수님들, 문법과 교수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얘네가 뭘 의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휘와 문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나 이론적인 수업에 대한 지식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애보다 머리는 나쁘지만은 이해력은 없지만은 딸딸딸딸 단어를 많이 외우는 애들 또는 뭡니까? 문법적인 이론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 이런 학생보다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능력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와 문법의 비중이 줄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비중을 둬야 되는지 알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철자 하나입니다. 그 철자가 모여서 만드는 최초의 의미 구조는 어휘예요. 그리고 그 어휘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만드는 의미 구조가 문장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몰려서 나란히 있어서 하나의 단락의 의미를 만들죠. 그 다음에 그 단락들이 모여서 큰 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모르고 문장의 구조를 모르는데 단락과 지문을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어가 어휘랑 문법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법 문제만을 풀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그죠? 정말로 우리가 보기 힘들, 뭐 학생들 말로 무슨 마귀 어휘, 듣보잡 어휘 얘기한 그런 어휘가 아니라 문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구문과 어휘를 측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고대가 상징적이긴 하지만은 상위 5개 학교들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성향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시겠죠? 문법 해야 됩니다. 단어 해야 됩니다. 어휘, 문법 안 되면서 논리, 독해 파트가 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휘만을 위한 어휘, 문법만을 위한 문법, 이게 아니라 좀 더 유기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고대, 문법이 사라진 거에서 조금 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죠. 아마도 이 부분은 학원에서 그 어느 학원이나 어떤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책보다도요, 빠르게 반응해서 위대학원에서는 많은 커리큘럼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빠르게, 그렇죠? 논리 독해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어휘력 향상과 문장 구조 향상, 구문 분석 이런 부분을 커리에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놀라신 커리큘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프레이징. 이 패러프레이징 부분은 많은 고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학원 내부에서도 고민을 합니다. 이걸 정규 수업으로 넣기도 애매하고 빼기도 고대 특성화반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이 패러프레이징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10문제가 나왔습니다. 10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고대 전에 한 달 동안만 집중적으로 고대 특성화반이나 패러프레이징 특화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 패러프레이징은 물론 변화했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를 높일 수도 있고 상당히 난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냥 어휘나 동의어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훨씬 더 그렇죠.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14년도는 리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독해에서의 재진술 정도, 의미 파악 정도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난이도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파트입니다. 총 60문제 중에 20문제가 나옵니다. 단일학교 치고는 논리 완성 영역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전반적인 상위권 학교들에서 어휘가 점점점 축소되면서 어휘가 가장 어렵다 그러면 독해 지문의 어휘보다도 논리에 나오는 보기 어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도 학생들이 접근하기 중고등학교나 무슨 일반 공인용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GRE 패턴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해져 있어요. 논리에 나오는 어휘들은 고난도지만 고난도기 때문에 그 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변화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 완성 영역을 공부하면서 그 어휘를 푼다고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고대도 준비하실 겁니다. 고대는 좀 보기가 어려운 어휘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블랭크 15문제에 투블랭크 5문항. 그렇죠? 좀 전형적인 논리 완성 문제를 내고 있고요. 독해 부분 한번 봐드릴게요. 독해 부분은 30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관건이죠. 60문제 중에
논리 20, 독해 20, 30 하면은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독해요. 올해 독해 시험의 특징은 고대가 약간 예상을 빗나갔어요. 저는 솔직히 그 고대 시험 본 날 학생들이 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요. 선생님, 논리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논리가 어려웠어? 라는 얘기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저는 논리가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학생들의 반응은 독해가 너무 어려웠어요. 독해에서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럼 학생들 항상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부연해 드리겠지만은 순서대로 푸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뒷부분에 나오는 독해 장지문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독해 지문이 몇 개 있죠? 그럼 학생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논리가 어렵다는 걸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논리가 어려웠다고 거슬러 올라가서 논리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은 독해 문제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기출을 분석해 보니까는요,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독해 문제가 난이도도 많이 쉬워졌고요. 그렇죠. 내용도 수월해지고 길이도 그렇게 길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들도 사실 팩트 확인, 트루 나트루 문제나 아니면은 뭐 추론 문장보다는 요지나 주제 파악 문제 또는 빈칸 추론 문제, 어조 문제 이런 단편적인 것들이 많아서 학생들이 조금 더 독해를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에 대한 확정적인 독해에 대한 정의는 안 됩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내년에는 그렇죠. 이 난이도를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총 10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문제요. 그러면 지문 하나에 3문항 정도니까는 지문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길이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고대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논리 완성 영역이 타 영역보다는 그렇죠. 체감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유는 타 영역이 쉬웠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드리는 독해 영역의 난이도가 그렇죠. 전년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논리에 대한 난이도를 그렇죠.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그 고대가 무슨 특별한 걸 도입했냐면 문항별 배점을 차동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상 시험을 미리 한번 훑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게 있죠. 나중에 몰라서 시간 없어서 찍어야 되는데 몽땅 다 논리 2.5점짜리 찍었으면 굉장히 데미지가 큰 겁니다. 어쨌든 특징적인 거는 문항별 배점을 그 차별화시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항별 시간 안배에 당락에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써놓은 거는 매년 변화하는 출제 경향에 유연하게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거를 분석해드린 거지 내년 거를 확정적으로 예언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틀을 맞추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영역 간에 어느 정도의 마이너한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